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오랜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다. 숨가쁘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채우며 작지만 뜨거운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그때의 거리와 소리, 작은 화면 앞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던 시간,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주고받던 시절, 지금과 이어져 있지만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탑승 5분 전 타임머신. 어느새 11월의 중순이 찾아왔네요. 다시 타임머신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전에 좋아했던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학창시절 자주 듣던 노래를 틀어보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곤 하죠. 아마도 그때 느꼈던 설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의 타임머신 여행은 그 설렘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은 일들은 잠시 내려두고 오늘의 도착지 2018년으로 함께 떠나보죠. 한 해의 기록 펼쳐보는 일기장. (2018년은)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해 달려갔던 해였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올림픽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특히 남북이 한반도 길을 들고 함께 입장하던 순간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시켰고,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코리아 팀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며 대중문화에도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프로미스나인, 여자아이들, 그리고 아이즈원이 연이어 데뷔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특히 아이즈원은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을 통해 탄생하여 세계를 넘어 사랑받는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청춘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담아낸 웹드라마죠. 바로 에이틴입니다. 18살 고민 없을 나이라고 하기엔 모든 순간이 너무 진심이었으니까 라는 주제를 확실하게 드라마에 담아내며 수많은 10대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또 고등래퍼 시즌2는 대중성과 완성도, 재미를 모두 잡으며 현재까지도 시리즈 사상 최고의 시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승자 김하온의 붕붕과 그와 함께한 이병재의 바코드가 큰 인기를 끌며 음원 차트를 휩쓸기도 했죠. 여기에 11월 한 달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쓴 퀸 열풍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상영되며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다시 한번 빠져들었고, 퀸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새로운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의 2018년 일기장은 이쯤에서 잠시 덮어보죠.
음악 큐. 그때의 플레이리스트. 짧은 멜로디 몇 초를 듣고 몇 줄의 가사만 보아도 그 시절의 내 모습과 그때의 나와 함께였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 있죠. 오늘 2018년의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해줄 노래.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렸던 노래죠. 잔잔한 건반의 반주와 따라 부르고 싶은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이에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그 시절의 추억이 스치며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이 곡의 작사 작곡을 맡은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는 영화 라라랜드를 보고 영감을 받아 이 곡에 가사를 썼다고 하죠. 라라랜드의 마지막 장면에서 느낀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따뜻한 이별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쉬운 멜로디와 공감되는 가사 덕분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아이콘을 상징하는 대표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시상식에서 수상을 받는 건 물론이고 당시 어린이들이 단체로 따라 부르던 탓에 일부 학교에서는 금지곡이 될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랜만에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며 벌써 2018년 이후로 7년이 흘러버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게 되죠. 그러다 보면 문득 평창에서의 차가운 공기가 떠오르네요. 얼음처럼 매서웠던 바람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 속엔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는 그 겨울. 그때처럼 마음을 녹여주는 온기가 이 겨울에도 여러분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의 남은 날들을 보내며 늘 건강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죠. (11월 19일) 타임머신. 지금까지 제작의 김민지, 기술의 송유진, 진행의 전 박준영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일까? 때로는 입이 아니라 몸이, 그리고 표정이 먼저 속삭인다. 떨리는 손끝, 빨라진 호흡,
눈빛 속 짧은 흔들림, 바로 몸의 신호이다. 모두 함께 그 미세한 파동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대화를 읽는 신호의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말과 신호. 이제 그 교차로를 건널 준비를 한다. 마음에 켜진 불빛, 신호등 아래에서 해야 할 게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치 마음이 슬쩍 고개를 돌려 도망가려는 것처럼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우리에겐 참 많죠. 하지만 사실 그 순간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스스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그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꾸만 미루고 싶을 때 그걸 부정하기보다 차라리 인정합시다. 그 순간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짧게 허락하고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어 두세요. 결국 중요한 건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것이니 말이죠. 마음속 남긴 감정의 부호. 본문 속에 들어가고 싶지만 조금은 거리를 두고 싶은 듯, 또는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소 조심스러워서 직접 말하기는 어려운 듯한 그런 부호가 있죠. 오늘 이야기할 부호는 바로 괄호입니다. 괄호 속의 말은 언제나 작은 목소리를 내요. 괄호 안의 세계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움으로 가득하죠. 그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다만 다치지 않게 꺼내고 싶은 마음,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살짝 가려서 전하고 싶은 배려 같은 것입니다. 내면의 조심스러움이라는 감정도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감정을 한 번에 꺼내놓을 순 없죠. 때로는 속마음을 숨기고, 때로는 말끝을 흐리고, 때로는 괄호처럼 작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결코 비겁함이나 회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혹은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섬세한 방어일 때가 많죠. 다른 이의 눈에 괄호 속 말은 어쩌면 작은 주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하지만 때로는 그 주석이야말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가장 깊은 내면의 고백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괄호 속 단어를 무심코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닐까 생각하죠.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을 괄호 속에 잠시 넣어두어도 괜찮습니다. 언젠가 읽히게 될 거예요. 괄호는 결코 침묵이 아니라 언젠가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다정한 신호니까 말이죠.
얼없는 대답, 몸의 속삭임. 내면의 조심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마치 수많은 작은 기계들이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때 몸은 거대한 도서관 같죠. 책장 사이사이에 수많은 문장이 들어있지만 단숨에 꺼내 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책은 금방 펼칠 수 있지만 어떤 책은 먼지가 쌓인 채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야만 읽을 수 있어요. 내면의 조심스러움은 바로 그 오래된 책을 고르는 순간 같은 것이죠. 몸의 신호는 그렇게 은밀하고 그래서 더 섬세합니다. 누군가에게 바로 대답하기 전에 아주 짧게 뜸을 들이는 호흡. 마음속에 이미 답은 있지만 그것을 꺼내기 전 몸이 잠시 다시 확인해보라고 속삭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단지 순간의 멈춤이지만 내 안에서는 온갖 가능성과 위험을 재빨리 가늠하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모두들 누군가 진심 어린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이 열리려다가 다시 닫히고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답이 서로 부딪혀요. 결국 꺼내지 못한 말은 몸 전체를 하나의 완충지대로 만들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몸의 신호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선명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괄호 속에서 다정히 덧붙이는 한 문장처럼 언젠가 읽히기를 기다리는 문장처럼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너무 느리게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찾아오기도 해요. 옆을 보면 누군가는 이미 멀리 앞서 나가 있고 또 누군가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죠. 그럴 때 내 발걸음이 초라해 보이고 지금 걷는 이 길이 맞는 건지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걸음이란 건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멀리 닿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씩,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내디딘 발자국이 모여야만 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도 않던 변화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비로소 선명해질 겁니다. (11월 17일) 신호등 아래에서 지금까지 제작의 김현지, 기술의 박채희, 진행의 전 김유정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